특히 다양성 영화, 독립예술 영화의 프로그래머는 그 취향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개발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CJ CGV 아트하우스에서 파트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CGV 아트하우스는 다양성 영화,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브랜드인데요. 2003년에 국내 멀티플렉스 최초로 인디 영화관으로 출발해서 그다음 2007년에는 무비콜라주, 미술 분야의 콜라주의 이름을 따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라는 브랜드를 바꿨다가 2013년에는 20개관으로 상영관도 늘리고 또 무엇보다 독립예술 영화를 직접 투자 배급까지 하게 되면서 아트하우스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독립 다큐멘터리에서 최고의 흥행을 모았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게 저희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교환 배우 아시죠? 그분을 발굴했다고 뭐 자평하고 있는 맥이라는 영화도 저희가 배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영에서 본다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서 뭐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디카프리오 기획전을 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25,000명 정도 관람객을 모으면서 또 매니아들에게 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CGV 아트하우스는 좋은 영화를 엄선해서 또 좋은 영화로 일컬어지는 다양성 영화, 독립예술 영화들을 상영하고 기획하고 또 관객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특화 브랜드입니다. 다양성 영화를 개념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상업 영화가 아니면 다른 건 다 다양성 영화다 하면, 예를 들어 어벤져스가 상영할 때 그 어벤져스 말고 조금 더 뭐 작은 영화인 원더라든지 그린북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요, 이런 거는 또 다양성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런 영화가 상영될 때 그거보다 더 작게 상영되는 영화들인 뭐 맥이라든지 벌새라든지 또 이런 게 또 다양성 영화일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제작비 규모나 상영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성 영화로 말하기도 하고요. 되게 형식적으로 실험적이고 이런 영화들도 다양성 영화라기도 하고, 다양한 취향의 영화들, 다양한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성 영화는 어느 한 분야나 한 장르에 치중되지 않은 편식하지 않는 다양한 영화를 소비하는 또 관람하는 그런 태도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창작되고 그리고 그게 결과물이 관객에게 보여지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데요.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화는 완성은 아니고, 그러나 그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관객과 만날 때 영화는 결국에는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생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급과 홍보 마케팅, 그리고 극장 상영,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독립예술 영화 포함해서 한국 영화만 봤을 때 1,400편, 1,000편이 훨씬 넘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제대로 극장에 개봉한 영화는 100여 편, 140여 편 정도 되는데요. 즉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즉 감독님들이 만드셨다고 해서 다 극장에 개봉할 수는 없고, 또 극장도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영화들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어떤 영화들이 관객을 만날 법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극장은 유료니까 돈을 내고 어떤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영화이냐,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배급사의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영화를 선정해서는 자기가 일정 정도 돈을 투자를 해요. 극장에 걸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영화를 고르겠죠. 그게 이제 배급이 하는 일이고요. 또 배급사는 그때 홍보 마케팅사를 또 접촉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 영화가 사람들이 잘 알려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좀 알려지면 극장 관계자를 만나서 이 영화가 이 정도 알려졌으니 어느 때 개봉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상호 이제 소통이 되면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일종의 영화가 극장에 걸리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래머, 심지어는 영화 분야 말고 프로그래머 할 때는 사실 IT 분야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하지만 이제 영화 분야에도 프로그래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제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영화제에 영화를 선정을 하고 그 영화를 또 적정한 시간 타입을 만들어서 관객에게 소개하고 하는 이제 사람들인데요. 극장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이제 드러나지 않을 뿐인데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급사가 선택한 영화를 저희 극장에 접하게 되면 그 대표적으로 만나는 창구가 바로 프로그래머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럼 배급사가 가져오는 영화를 가져와서 틀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과연 이 영화가 그럼 극장에 또 걸렸을 때,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관객들과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 독립예술 영화는 독립예술 영화 기준대로, 또 상업영화 상업영화 기준대로 이런 거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시기의 트렌드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라든지 또 유행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까지 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가 극장에 만나게 하는 주선자, 소개팅 주선자 혹은 뭐 창구 역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많이 봐야 됩니다. 사실 영화 많이 보는 분들이 창작자시겠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영화를 참조하고 혹은 창의해서 또 다른 여러 인접 분야를 참조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여 편 되는 것 중에 또 배급사가 고릅니다. 그거는 그때 유행이나 트렌드나 또 영화 작품성 따지겠죠. 근데 그걸 또 그 중에서 또 고르는 게 극장 프로그래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대화를 해야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취향이 안 맞는데, 혹은 이 감독 되겠어요? 이 배우 되겠어요? 이렇게 그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될 테고, 이 영화가 왜 잘 될 건지 왜 안 될 건지 설득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즉 그 얘기는 아주 표현하자면 감별할 능력이겠죠. 이제 감별사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영화를 결국 많이 봐야 되고요. 많이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느냐? 일단 저는 고전 영화 추천드립니다. 그게 고리타브나 교과서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런 건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에 지금 이 시기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가급적 빠지지 않고 보시면 좋겠고요. 좀 남들이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망작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러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 중에 그러면서 쌓이는 것들이 결국 취향이 되고 개성이 되거든요. 그 취향과 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극장 프로그래머는 좀 더 다양한 영화들 선별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 영화, 독립예술 영화의 프로그래머는 그 취향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개발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찰과 관심, 그 사람,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거, 문화라든지 또 주변 친구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 이런 관찰하고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관심을 갖고 관찰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신 여러 멘티분들, 학생분들 진심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오셔서 저희의 후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이번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도 또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당장 전공을 해야 되는지, 영어 전공을 해야 되는 건지, 굳이 안 하고 다른 걸 하다가 또 갈 수 있는 건지, 전공을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대학 가서는 과연 어떤 걸 해서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화려해 보이는 감독님이나 배우님, 또 촬영 감독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그 분야만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영화를 전공했지만 또 영화 전공하기 전에는 또 다른 학교도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혹은 또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영화를 전공할지, 심지어 나아가서는 극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일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물론 저도 부족하고 더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대한 관심, 이 사회와 문화, 무엇보다 사람, 그 친구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심을 넘어서서 소통하는 능력이라 대단한 거 아니고요. 경청하고 듣고 또 자기 의견을 또 낼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갖추는 것, 연습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무엇이 됐든 어디서든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정진해 나간다면 진심으로 10년 뒤에는 꼭 감독이 아니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배급사든 마케터든 혹은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파워블로거가 될 수도 있겠죠.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극장 CJ 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분명히 그 어디엔가는 여러분께서 영화인으로서, 저희의 또 후배로서, 같이 동료로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